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심에스터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귀가 솔깃해졌다. 큰애가 슬슬 사춘기도 시작된 것 같고 학교에서 성교육도 받는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 사실 우리 부부는 밖에서 한 지 좀 됐어. 밖에서? 정말? 집에서 하면 애들 때문에 불안하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바뀌면 어디? 호텔? 호텔은 무슨 모텔이지. 결혼한 부부가 모텔을 간단 말이야? 얘가 뭘 모르네. 우리 말고도 엄청 많아. 심지어 갈 때마다 만실이야 만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부부의 섹스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꽤나 곤란한 일이 되곤 하니까. 보는 눈이 둘 혹은 넷 혹은 여섯이나 되는데 그것도 미성년자들인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섹스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키스도 더럽고 징그럽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의 섹스는 상상도 못하겠지? 그렇다고 집에서 무성욕주의자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부부의 섹스는 어때야 할까? 아이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면 좋을까? 엄마 아빠의 스킨십을 보고 청소년 때 충격받은. 꽤 많잖아요. 청소년들.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제 기자님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자 자기 경험 풀어놓기 해요 지금. 자, 자기 경험 풀어놓는 시간. 해 작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아직까지 들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들켰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해놓고 준비해놓으면 좋잖아요. 선빵을 날리면 우리가 먼저 아이들한테 너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하고 먼저 물어볼 때 저희가 되게 덜 당황하고. 근데 이건 선빵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섹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들켰을 때는 이제 선빵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이걸 마치 우리가 들켰다고 상황을 가정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나름의 선빵이 될 수 있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아이가 무슨 질문을 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엄마 진짜 뭐해? 라고 하면 아이의 질문에 따라 네. 뭔가 센스 있게 대답을 하면 되게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과 집마다 아이가 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네네네. 뭐가 이거 있을까요? 지인에게 들은 건데 네. 지인이 이제 남편하고 성관계하는 과정을 네. 이제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올 때 있잖아요. 네. 들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네. 살갗이 보인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살짝, 물어봤대요. 네. 엄마 안 추워? 왜 벗고 있어? 라고 물어본 그 대답만 해줬대요. 뭐라고요? 엄마 오늘 좀 별로 안 춥네? 조금 더워서 바지를 좀 벗었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그거는 그냥 굳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네. 거잖아요. 아이는 왜 엄마가 맨살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였고 거기에 네.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의 의도는 그게 정확히 맞았던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 그래서 그냥 잘 네.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 또. 당황은 했지만 네. 아이에게는 크게 뭐가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우리가 진짜 실수도 할 수 있고 당황도 할 수 있지만 당황을 했다면 뒤에 사후 처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일단 뭐 정답 아니고 제대로 된 답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냥 담담한 뉘앙스로 방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담담한 뉘앙스만 전달돼도 사실 반 이상은 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막 뭐라고? 누가 그런
거 뭐라 그래? 라든가 나중에 물어봐. 커서 물어봐. 라던가 아이들에게 뭔가 너 잘못된 질문했어. 너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평범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구나. 내가 틀린 거 아니구나. 라고 아이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뉘앙스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반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저는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전 실제로 제가 아이한테 그걸 보였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왔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쪽으로 잔뼈가 굵고 성영재로서 그런 저도 일단 아이가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딱 막상 보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당황이 된 건 사실이었지만 예, 특히 저보다 저희 남편이 너무 당황을 해서 제가 오히려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자세도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네. 제가 누워있고. 자세하게 얘기해 네.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19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묘사. 이래도 되나요? 이거 자체 그럼요. 19금 방송이에요. 이런 네네. 설명해도 되나요? 네. 좋아요. 근데 제가 누워있고 제 위에 저희 남편이 있었어요. 가장 평범한 자세. 네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하필이면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특히 저희 남편은 저희가 솔직한 표현으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리도 좀 시끄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고 솔직했나요?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때 새벽 1시 정도쯤이어가지고 아이들은 자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 물론 평소 아무도 없을 때 저희들이 자유롭게 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절정의 상황에서 완전히 조용히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 소리가 있었고 조금 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나중엔 들더라고요. 그런 네. 생각이. 그런 상황에서 그 절정에 치다르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면서 저희는 거실에 있었고 저희 큰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큰딸 몇 살이에요? 그때가 저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7살이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얘가 학교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저희 남편이 갑자기 딱 굳어버려서 멈춰버렸고 네. 저는 그때 그래서 제 딸 이름 부르면서 시끄러웠어? 했더니 시끄러워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근데 이 친구가 눈을 비볐는데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이 친구가 살짝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약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거의 5살 때부터 성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또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성관계, 섹스가 임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친밀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그걸 근데 알아들었는지 뭐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바탕에서 이 친구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시끄러웠어. 미안해. 엄마가 소리 조절을 못했어. 제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굳어있길래 제가 이제 남편이 씻으면서 아빠는 좀 씻어야겠다. 아빠는 씻고 오세요. 이러고 이제 아빠를 먼저 보내고 네. 제가 이제 저의 이불을 이렇게 열어서 옆에 누우라고 그랬더니 누웠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딸한테 많이 시끄러웠어. 그랬더니 시끄러웠어. 이제 이러고 다시 그럼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재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 친구가 먼저 제가 막 뭘 말해주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혹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좀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야 어저께 많이 시끄러웠어? 하고 제가 먼저 이제 말을 던졌더니 선빵을 날렸군요. 네, 그렇죠.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역시 어. 선빵을 날릴 때 정말 많은 이점들이 있어요. 또 이 친구가 어제 좀 시끄러웠어. 왜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야? 나 자다 깼잖아. 하더니 그러게 엄마 아빠가 정말 어제 사랑을 나눴는데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큰 소리를 내가지고 시끄러웠나 봐. 다음엔 조심할게. 했더니 알았어. 이러고 이제 끝.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뒤에 뭐 그걸 더 물어본다던가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저도 작가님 가정이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네,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케바케고 정말 이게 공식화될 수도 없고 맞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지만 다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항상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와 이야기할 때 툭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질문을 통해서 조금 감을 잡아보고 그 감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아이가 물어봤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건 엄마도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라던가 시간을 번다던가. 그거는 엄마가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야 하면서 약간 칭찬을 해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러면 너가 좋은 질문을 했으니까 나도 좋은 대답을 하고 싶어. 나에게 시간을 줘. 라던가 해서 시간을 벌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이런 얘기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민망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어린 나이일수록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좀 스펀지처럼 저희들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지만 이제 막 고학년 청소년들. 청소년 됐는데 애들이 원하지 않는데 막 얘기하려고 하면 그리고 막 친구들 가서 짜증나 진짜 물어봐 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굳이 안 잡아 너 어제 본 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거부감 들고 싫어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진짜 머리를 써야 돼요. 네. 오히려 그냥 뭐 툭 정말 그냥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해서 너 낳았어라고 이렇게 어느 순간 툭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부 역시 성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 응용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아빠랑 일요일 늦잠을 엄청 자고 아이들은 TV를 보러 나가고 저는 이제 아빠랑 한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네. 성교육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싶어지는. 그래서 제가 남편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포개졌어요. 그래서 무겁지. 옛날보다 얼마나 무거워진 것 같아? 막 그랬더니 막 시끄럽게 막 일부러 막 연출을 좀 했어요. 네, 맞아요. 또 이제 TV 보고 있던 애들이 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궁금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남편이랑 즐거워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놀이에. 네. 그래서 제 뒤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삼중 사람 탑이 쌓아진 거예요. 네, 한마디로. 네. 그러면서 셋이 엄청 웃고 재밌고 즐겁고 맞아요.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약간 포착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의도적으로. 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10대의 성관계. 기사에 나온 통계를 보고도 믿기 힘들었다. 10대 청소년 100명 중에 5명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니.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중학생 때 첫 키스를 했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로 보자면 놀랄 일도 아니었다. 요즘 애들 빠르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아이들의 성적 경험은 갈수록 시기가 빨라지는데 교육은 너무나도 더디다. 집에서는 학교에서 하겠지라며 미루고 학교에서는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미룬다. 그래도 요즘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성교육은 한다는데 과연 초등학교 5학년인 큰아이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은하, 학교에서 보건 수업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어떤 거 배웠어? 생리? 아니, 몰라. 생리에 대해서 안 배웠어? 그건 배웠어. 생명과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었어. 생명과학 시간? 그럼 너 피임이 뭔진 알아? 피임? 그게 뭐야? 배라는 알고? 아니, 몰라. 그게 뭔데? 이럴 때 내 속마음은 정말 울고 싶다. 오 마이 갓!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한 걱정, 청소년들의 연애, 네. 이런 게 사실 저도 이제 곧 그쵸. 올 것 같거든요. 네. 요즘은 그리고 제가 책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네. 성경험. 음. 네, 그 네.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런 성경험이 보통은 부모님들이 뭐 연애라든지 성경험 늦을수록 좋다라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우리 최은경 작가님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죠? 당연히 하죠. 큰아이가 6학년 초 1학기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모쏠이라고. 6학년이? 그래서 와.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4,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1학년 아이들도 막 커플링을 주고 막 사귀고 뭐 그러던데요. 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뭐 4년간 장기 연애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 연애의 수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도 언젠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가 있고 네. 혹시 적극적이다면 연애라는 걸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 연애라는 건 예전에 우리의 경험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뭐 5일 사귀고 헤어지고 뭐 한 달 사귀고 헤어지고 그게 다 연애예요? 일주일 사귀고 헤어지고 이거 다 연애라고 치더라고요. 그럼요. 다 연애죠. 특별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하루를 이게 사귀어도 연애지. 네. 당연히 찾아올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얘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받아주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하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뭐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네. 절반이 피임을 안 한다. 그렇죠. 맞아요. 요것도 아주.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성 교육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빨리 할수록 빨리 눈 떠서 자극에 빨리 눈 떠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성경험을 한다. 근데 까놓고 이야기해서 네. 성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도 그냥 관심이 있으면 그냥 빨리 해요. 이게 성교육을 빨리 접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미 여러분 전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보는 가요 프로그램 그리고 게임 그리고 광고들 거기에 얼마나 성적인 메시지와 섹스에 대한 어필이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성적인 가치관과 인식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교육보다 더 자극적이고 네. 더 친근하고 더 친숙하거든요. 그리고 더 흥미롭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미 알고 그리고 이미 이제 5, 6학년 정도만 되면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훨씬 더 포르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13.6세에 아이들이 성 경험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청소년을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10몇 프로 아이들이 성 경험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빨리 한 경험의 이제 평균이 13.6세인 거지. 네. 막 모든 아이들이 막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이 그게 아니다. 13.6세에 한다.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이들이 했는데 성 경험을 한 아이들의 연령대 가장 빨랐던 게 13.6세.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저는 저희 때도 그 정도 퍼센티지 나왔다고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5, 6학년 때 제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는 5, 6학년 때 어떤 언니랑 어떤 오빠 잤대. 막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런 소문 엄청 많았고 맞아요. 아이들이 모르지 않고 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뭔가 이렇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어른의 에너지, 막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동경에 대해서, 멋있다, 약간 이렇게 좀 본 것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통계만 보고 막 정말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큰일 났네, 뭐 세상이 말세네, 막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분명한 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왜곡된 성 가치관에 훨씬 더 빨리 노출되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네네. 당장 뭐 섹스를 한 해 만에 이것보다도 사실 그런 가치관이 전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빨리 경험을 하건 안 하건 설령 이 친구가 빨리 경험을 할지라도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생각엔 그래도 조금 더 몸도 마음도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졌을 때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때 하기를 당연히 권장하고 가르치지만 그러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결코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가르쳐줘야 되고 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알려줘야 하고 단순히 섹스의 유무로 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이 아이의 평가 섹스의 유무로 단순히 우리가 낙인 찍고
뭐 문란하다든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네. 아이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그냥 가차없이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 친구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험으로써 이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 미래에 이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훨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교육도 해야 하고 또 사후 처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10대 청소년들 중 5%가 다양한 성적 경험을 했고 또 그 5%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성적 경험을 시작한 평균 연령이 13.1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연령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으신 듯한데요. 혹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빨리? 하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청소년 시기에는 무방비 상태로 성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가급적 늦게 성적 경험을 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구와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10대에도 충분히 성적 경험을 할 수 있고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험이 좋은 시작이길 바랍니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서로에게 인격적이고 따뜻한 경험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에 대해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쉬쉬하거나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나쁘게 왜곡되면 안 되니까요. 걱정될수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성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새롭게 알아간다면 어떨까요? 물론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의 성교육이 피임 강조 교육이 되었다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아니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거나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많은 여성들이 힘겹게 겪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크고 고질적인 만큼 피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성 이야기를 할 때마다 피임을 강조하는 건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임신을 계획한 사위가 아니라면 성관계에서 피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누구에게나 당연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피임이 성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강조되진 않겠죠. 입시 문제만큼이나 청소년의 성생활에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피임 문제도 사실 요새 청소년 친구들이 특히 굉장히 성병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콘돔 사용을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남자친구들이. 이게 또 우리 안에 팽배한 만연한 왜곡된 편견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남성 중심의 성문화에서 네. 발생된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 콘돔을 끼면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네. 좋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콘돔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위험 부담을 안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임신을 해서 특히 청소년 친구들이 그러니까 성인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 네. 만약에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않아서 청소년 아이 친구들이 그렇게 비혼부, 비혼모가 됐을 때 사회의 시선뿐만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 책임을 더 많이 무겁게 지는 사실 여성 쪽이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우리 남자 친구들도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피임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성교육을 하러 갔는데 남자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피임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클까? 사실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가 100%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뭐 너무 충격적이다. 충격도 받고 네. 웃기기도 하고 막 완전히 이제 편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막 등짝도 때리고 막 이랬는데 네네. 그만큼 그런 인식이 네. 사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여성 친구들이 경구 피임약을 먹는 것보다 사실 훨씬 안전하고 네. 그리고 쉽고 그리고 성병 예방에는 콘돔이 100%예요. 단순히 우리가 피임을 위해서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특히 여자친구들은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면 성병에 걸릴 위험이 그냥 거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사실 콘돔밖에 없어요. 아니면 관계를 갖지 않던가. 네. 그리고 남자친구들이 또 이제 구조상 그 성기, 음경엔 전립선, 요도관 있잖아요. 요도관에서 소변도 나오고 또 거기서 정액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미리 사전에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쿠퍼액이라는 걸 통해서 요도관을 한번 청소를 해주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줌이 나왔던 그 귀두라던가 그 구멍이라던가 겉에 이렇게 찌꺼기라던가 팬티에 묻었던 그런 것들이 네. 씻지 않고 그냥 성관계를 했을 때 성병의 다양한 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네. 요새 여자친구들이 미움받을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남자친구가 너무 원해서 네. 그래서 성관계를 갖고 게다가 콘돔도 사용하지 않고 가져서 정말 7개, 8개의 성병에 막 한꺼번에 노출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타협의 여지 없이 콘돔 반드시 착용하고 노콘돔 노섹스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여자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두려워도 눈 딱 감고 일단 2번까지 거절을 해요. 처음에 콘돔 없이 왔을 때 콘돔 없으면 할 수 없다. 거절해라. 눈 딱 감고 그다음에 2번째 또 왔을 때 그냥 왔을 때 할 수 없다. 콘돔 가져와라. 콘돔 네.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3번째 그러면 대부분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콘돔을 가져와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헤어진다. 그러면 정말 잘 헤어졌다.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가 잘 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른다. 그러면은 헤어질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봐라. 라고 저희는 권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판단할 수 있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들도 반드시 콘돔을 가지고 다녀라. 음. 없다고 핑계대고 사랑하기 귀찮다 그러고 분위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내가 껴줄게. 어. 그리고 쓱 꺼내서 네, 껴주고. 방금 네. 목소리 그 뭐예요? 네, 제가 연습했어요. 상황에 이게 뭔가 맞게 좀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예.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네. 막 보통 여자가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은 네. 밝히는 여자 그쵸. 내지는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콘돔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은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여성. 그니까요. 이라고 저희가 자꾸 얘기하고 콘돔, 야, 자기 몸을 지켜야지. 그럼 기본이야, 필수야. 라고 자꾸 말하고 떠들고 소리를 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할 때 네. 저는 진짜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고요, 조금씩. 네네. 그리고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님들 정말 만약에 성교육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고민되고 어렵다면 진짜 그냥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콘돔, 노섹스. 꼭 아들아 나가서도 누굴 만나서 사랑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네. 그다음에 노콘돔, 노섹스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아들, 딸 모두에게. 모두에게.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딸한테 너 몸 조심해, 너 몸 지켜. 이거는 사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들, 딸, 남성, 여성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 여성에게 훨씬 더 그 무거운 책임을 가혹하죠. 지우죠. 그리고 맞아요. 평가도 너무너무 가혹하게 내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바꿔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부모들이 저희 세대에서. 엄마 책 읽어주세요. 솔직히 정말 모르게 하고 싶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면 굳이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내가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일이 될까? 이런 고민이 다 부질없게도 12살 큰아이는 할머니가 틀어놓은 뉴스에서 그 소식을 보고야 말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유명 연예인의 불법 촬영 사건 이야기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불법 동영상의 설계자이자 유포자였다. 아이들에게 깨알 재미를 주던 연예인이 카메라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심지어 범죄자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은하, 그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 알아? 뭐? 그 동영상? 무슨 동영상인데? 자세히는 몰라. 몰래 찍었다던데? 맞아. 여성의 몸을 몰래 찍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봤어. 그런 행동은 범죄야. 심지어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도 그랬대. 대체 왜 그랬을까? 몰라. 관종 아니야? 엄마와 딸의 대화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뭔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앞에서 내 언어는 참으로 빈약하다. 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너무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 불법 네, 촬영. 불법 촬영. 아, 네. 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으네요, 진짜. 너무 막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네.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네. 소환이 되고 했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네.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아이보다 더 걱정이 그쵸. 많잖아요. 왜냐면 피해 사례, 대부분 피해자는 99.999% 여자예요. 여성이 여자니까요. 남자를 찍었다는 거는 네.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화면에 나와도 굉장히 오히려 그 약간 트로피처럼 왜 과시하고 네.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지 자기 인생에 음. 여성 친구들처럼 어떻게 인생을 걱정하고 자기 앞날을 두려워하고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렇게 자라왔고 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온 부분이 크죠. 네. 그 최은경 작가님도 보니까 이거 왜 범죄야라고 물을까봐 굉장히 좀 네네네. 조마조마 논리를 세워야 되는데 하셨다고. 큰 그림을 이제 계획적으로 깔아놓은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불법인데 어떤 점에서 그게 불법이고 그렇게 촬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몰라서 질문을 했던 거죠. 네. 네. 저는 이게 꼭 이제 성이라서만 아니라 전 성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제가 항상 이제 말하고 싶고 말하고 있고 또 저조차도 잊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네.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은 생활이고 성은 관계인데 밀려고 하는 말 맞네.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잖아요. 네. 근데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저희가 갖춰야 할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불법 촬영물은 성 문제가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매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저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네. 장난감을 너무 함부로 너무 부서지게 망가지게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너 물건 그렇게 너무 함부로 다루지 마. 너 그렇게 물건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이 물건을 함부로 다룰 때는 그리고 이제 막 정신없이 놀 때는 단순히 그냥 얘를 괴롭히겠어. 이게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성 문제도 이 불법 촬영 문제도 사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네. 사람을 상대를 여성을 물건처럼 함부로 다루는 나의 쾌락과 나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이 성 문제가 가뜩이나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성에 네.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고 특히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으면서 네. 또 특정 성별에게는 그런 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가혹한 평가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제대로 된 교육은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훨씬 관대하고 네. 피해자는 오히려 그 낙인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법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느슨했기 때문에 그동안 더더더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피해자화, 피해자성 드러내야지만 인정받고 공감받고 제대로 된 어떤 대가를 상대방에게 치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인데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소리를 내고 있고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법도 굉장히 세세하게 달라지고 있고 제가 방금 고속버스 타고 왔는데 네. 여기 청주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불법 저희 촬영. 화장실은 불법 촬영물, 뭐 이런 카메라나 이런 촬영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데 마지막 검사일이 8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화장실을 가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저 구멍이 있나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네. 저는 광화문 역사 화장실에 안심 화장실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네. 이걸 이렇게 할 일인가? 네. 당연히 안전해야 화장실인데 네, 안전 화장실이라고 해놓은 걸 보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니,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배변의 생리적인 이 욕구인데 네. 오히려 그게 성욕이 그것보다 전 더 그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요. 성욕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렇게 채워져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사람이고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성욕은 길을 쓰고 참고 저희가 제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행위로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성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반드시 욕구를 해결해야 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되는 그것이 설령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물건처럼 대하는 행동이라도 용납이 되는 이런 잘못된 정말 썩어 문드러진 통념들은 바뀌어야 하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영국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의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이 드라마는 16세 고등학생 오티스와 메이브가 또래 친구들의 다양한 성고민을 듣고 해결해주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학교에 여성의 성기 사진이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진을 유포한 학생은 평소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해온 친구였고 그 친구가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당사자들끼리는 일단락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밝혀내겠다며 학생들을 강당으로 소집합니다. 바로 그때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쳐요. 그 사진은 제 질입니다. 모두 당황하는 순간 또 다른 친구가 일어서고 순식간에 강당에 모인 여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 질입니다. 아니에요. 제 질이에요. 결말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만약 누가 사진의 주인공인지 밝혀졌다면 유포한 사람보다 사진의 주인공이 더 곤란한 입장이 됐을 거예요. 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학창시절 내내 낙인을 피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 공감하고 용기를 내 연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학창시절을 폭력적인 편견과 오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라며 2차 가해 경고문을 최초로 만든 정다희 씨도 그런 연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연대에는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에서 보았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다면 종국에는 큰 승리의 경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당연해지는 세상이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용기를 낸 친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티스와 메이브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어른인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야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에스더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2주 후에 만나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실 거죠? 2주 후에 또 만나요. 이제 one more time. 이제 one more time. 이제 one more time. 이제 one